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기아자동차는 니로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전기차 버전인 니로 EV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니로의 경쟁력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기아자동차의 존재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니로 EV가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니로 EV는요, 사실 이전에 출시되었던 니로 하이브리드와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실제 4420mm의 전장이나 각각 1825mm, 1570mm의 전폭과 전고 등은 일반적인 니로와 큰 차이가 없죠. 다만 전고가 조금 더 높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전면 부분에 이 충전 소켓 커버가 더해진 것 빼고는 독특한 스타일의 헤드라이트라던가 바디킷 이런 실루엣들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이 독특한 이 패널을 더한 이 구조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 전기차를 위해 새롭게 더해진 17인치 휠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니로 특유의 독특한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인 만큼 머플러 팁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바디킷과 각종 디테일들이 이 니로 EV의 정체성, 존재감 이런 것들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기존에 경험했던 니로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사실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내연기관 버전과 큰 차이가 없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도어 패널의 디테일 등 각종 부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을 굉장히 잘 마련했기 때문에 이 탑승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더하는 공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 최신의 기아차 특유의 디테일들과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실내 공간의 가치, 감성 이런 것들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로 EV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이 체급 대비 넉넉한 2열 공간에 있습니다. 실제 공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헤드룸이 상당히 넉넉한 부분도 이 차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적재 공간 역시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실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을 뿐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공간 언제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니로 EV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니로 EV는요, 실용적인 패키지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0kW의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배터리 역시 60kWh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성들에 비한다면 분명 출력도 조금 낮고 또 그 성능도 그리 강력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도 가볍고요. 그리고 패키지도 굉장히 간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성능이 그리 인상적이지는 못하더라도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가 400km가 넘고요. 그리고 도심 주행을 한다면 더욱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모터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이 공인 전비가 5km/kWh대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5.3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의 여유 그리고 다양한 기능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 분명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부분일 겁니다. 실제 실내 시트에 몸을 맡겨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탔던 기아차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확실히 좀 엔트리 모델 혹은 좀 가격 부담을 좀 덜어낸 모델이라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소재나 소재 연출 등에 있어서 약간의 타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용적인 차, 대중적인 차량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니로가 사실은 등장을 할 때 약간 도심형 SUV 같은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이번 2세대에 이르면서 니로는 확실히 다시 본래의 모습인 MPV의 감성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건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세팅 굉장히 마음에 들고 차량 활용성, 효율성 더 좋아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면요, 이 전기 모터 특유의 이 고주파음이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실 앞서서 제가 퍼포먼스를 좀 약한 좀 효율에 집중한 그런 모터의 배치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150kW 정도의 이 모터면은 제법 출중한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게다가 토크 역시 이 26km 아니지 26kgm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이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요, 지금처럼 오르막 구간을 올라갈 때의 등판 능력도 충분히 갖춰진 모습입니다. 덕분에 주행을 하면서 그래, 대중적인 자동차, 실용적인 자동차로는 이 정도가 충분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고주파음이 생각보다 좀 명확하게 들어온 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부분 나쁘지 않겠고요. 회생제동 충분히 세팅을 운전자 맘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등급을, 그러니까 그 레벨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0부터 1, 2, 3, 맥스 이렇게 5가지 세팅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회생제동을 약하게 해놓고 달리는 걸 즐기는 편이긴 한데, 일단 주행거리 확보라던가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면 어느정도 회생제동을 키우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모드가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는 역시 스포츠 모드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로에서도 이런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차가 갖고 있는 출력이라던가 구성을 모두 다 쏟아낼 수 있는 이 스포츠 모드를 마련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니로 정도라고 한다면 스포츠 모드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타기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스포츠 모드도 챙겨주면서 만족감을 높여준다라는 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스노우 모드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겨울철에 좀 더 안정적인 주행 역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의 움직임은요, 전형적인 전기차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도,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인 만큼 이 차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라는,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선명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를 더 적용하면서 이제 사고나 폭발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구조적 특성이겠죠. 덕분에 기본적으로 차가 굉장히 그러니까 직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 내내 불편하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이제 탑승자 입장에서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게, 차체는 단단한 편인데 서스펜션의 한기가 그리 높거나 아주 능숙한 그런 구성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은 이 차는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가 굉장히 단단하구나, 일체감이 좋구나 라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달리다가는 조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충분히 페이스 조절을 하시면서 차의 특성을 좀 고려하시면서 주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단단한 차체다 보니 차 움직이는 느낌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런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용력이 떨어지는 서스펜션과 단단한 차체가 맞물리면서 실내 공간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페달이라던가 시트를 통해서 허리 부분, 어깨 부분까지도 그런 진동이나 충격을 주고 있고, 지금처럼 직선을 달릴 때에도 자잘자잘한 진동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이런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니로 EV가 잡고 있는 포지셔닝,
그런 합리적인, 대중적인 혹은 뭐 부담 없는 그런 영역의 차량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 뭐 지금의 구성 납득할 수 있지 정도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주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정숙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노면 소음도 좀 있는 편이고요. 실내 공간에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마저도 이 니로 EV가 챙길 수 있었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니로 EV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차량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체격이라던가 디자인, 뭐 실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요소들,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동계의 파워, 그러니까 구동계 출력 그리고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딱 이 차가 딱 보고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업무용 차로 정말 좋겠다. 네, 업무차로 참 좋겠다. 무언가 이렇게 소유에 대한 가치를 제시한다거나 뭐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뭐 즐거움 혹은 그런 감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타도 편하고 누가 타도 운전하기 나쁘지 않고 전기차로서도 제법 멀리 갈 수 있고 효율성도 좋고 기능도 갖춰져 있고 딱 업무차잖아요. 업무용 차로 아주 알맞겠다. 혹은 이제 가족들 혹은 여럿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런 차량으로는 그냥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오늘 이제 시승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측에서 구간 연비를 측정을 하게 됐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니로가 5점대의 공인 전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km/kWh 정도의 정확하게 보면은 5.3입니다. 복합 기준 5.3km/kWh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8.5km/kWh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전기차 역시 일생활에서의 더 넓은, 더 긴 효율성과 주행거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차의 그런 마치 말하는 그 업무용 차, 뭐 택시 혹은 그런 계열들 그런 쪽으로도 트랜스포터 계열들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니로 EV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속에서의 약간 주행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니로 EV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최근에 정말 전기차들이 다채롭게 정말 다양하게 속속 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중성, 합리성 이런 걸 무기로 앞세운 니로 EV는요 분명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한 차량인 것 같고요. 정말 하나의 차량으로서 다채로운 매력 그리고 부담 없는 비용 운영을 통해서 전기차의 매력을 느끼고자 한다면 니로 EV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니로 EV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